자, 교수님, 계속해서 집값의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이곳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유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보유를 할 예정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의 기능은 그렇잖아요. 특히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하나는 이제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하고 사용 가치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용 가치는 내가 실수요 목적인 거죠. 네. 내가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선호하는 곳에서 살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매수 시기라든가 아니면 매수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내가 실제로 내가 자본이 있으면 사서 그냥 사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네.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교환 가치로서의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보신다면 이런 시기에 뭐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이제 지역적인 어떤 개별 특성만 본다면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넥스트 레벨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보다는 뭔가 그 컨버전, 변신을 해서 밸류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대표적인 물건일 것이고 뭔가 주택 같은 걸 사서 뭐 상가로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축을 해서 뭐 어떤 수익형 어떤 자산으로 변신을 하는 어떤 그런 뭐 컨버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넥스트 레벨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적인 이제 국지적인 개별 지역을 보신다면 또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자산 가격의 변수를 보고 있는 것이 프리라이드 효과라고요. 네. 무임승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불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 혜택을 얻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하철 역 하나 건설하는데 1,50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노선이 한 10개다. 그러면 1조 5천억 들어간 거고 20개면 3조 원 들어간 건데 보니까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내가 동일한 어떤 그런 교통비를 들이는데 내가 기존에 있던 출퇴근 시간보다 1시간에 30분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근데 가서 보니까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럭셔리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내가 지불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다. 네. 그런데 나는 공짜로 그걸 쓰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무임승차 효과, 프리라이드 효과인데 그래서 뭐 신설 역세권이라든가 예정 역세권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넥스트 레벨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시기를 불문하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